성탄절을 맞아 미사와 예배 행렬이 이어졌고 눈꽃축제까지 열려 성탄 분위기가 물씬 풍긴 하루였습니다.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근 노인 요양시설 어르신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건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속도 소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울산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해 3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료 수급을 자체 해결하는 공장이 있어 화제입니다. 주간 연속 이교대제 협상과 비정규직 문제로 파업과 마찰을 빚고 있는 올해 노동계를 정리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침몰한 석정호를 인양하는 데 2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종자 수색은 오늘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화요일 E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울산 지역 성당과 교회에서도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 울산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연출하는 눈꽃 축제도 계속됐습니다. 성탄표정 김익현 기자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가가 성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소외와 차별로 고통받는 약자를 돌보기 위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어린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구유의 나약한 어린이 안에 전능하신 천주를 알아 음숭하오며 성탄절이 시작된 자정부터 울산 지역 성당과 교회에서는 성탄 축하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고 온 누리에 은총이 내리길 함께 기원했습니다. 흥겨운 캐롤에 맞춰 도심에 새하얀 눈이 펄펄 내립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입가에도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비록 인공눈이지만 눈 구경하기 힘든 시민들에겐 잊지 못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사람들도 정말 많고요. 눈도 많이 오고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참 눈까지 와서 이번 좋은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패션쇼와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중구 눈꽃 축제 현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만들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되는 성탄을 기원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한우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 때문에 노인 요양시설 어르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운 곳에 축사가 증축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치매와 중풍에 걸린 어르신 60여 명이 있는 울주군 두서면의 한 복지시설.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은 무엇보다 안정이 필요하지만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백 마리의 소를 키우는 대규모 축사가 건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면 냄새가 나니까 문을 못 열는 거야. 이러면 듣고 소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잠을 설치고. 하지만 해결 기미는 고사하고 최근에는 고민이 늘었습니다. 복지시설과 더 가까운 쪽에 축사가 중축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신축되는 축사는 기존의 시설과는 불과 2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잖아. 결국 어르신들은 동물들과 하늘에서 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농장주는 분만 장소가 협소해 중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위에 이제 분만해보니까 복잡해가지고 이제 분만실로 지금 전축하는 부분이고 그 냄새 난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람들 선입견을 가지고. 울주군도 민원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동구와 북구는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축사 건립은 조례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울주군은 이 같은 조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요양시설에 쾌적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현수막입니다. 대부분 미분양 아파트의 떨이 분양 현수막인데요. 최근 들어 도심과 외곽을 가리지 않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이야 어떻게 되던지 분양만 하면 된다는 얄팍한 상온 때문에 단속하는 구청이 지칠 정도라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거리에 불법 현수막 철거반이 떴습니다. 가로수들 사이로 덕지덕지 붙은 현수막들을 철거반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해체합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한 현수막들을 떼내기 위해 긴 막대기에 가위를 연결한 장비까지 동원됩니다. 철거반이 2시간 동안 도심을 돌며 수거한 불법 현수막들입니다. 평일엔 100장, 주말엔 150장 넘게 수거됩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로터리와 교차로는 물론 도심 길거리부터 아파트 단지까지 사람들이 볼만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미관상은 많이 안 좋네요. 크게 저희가 정보를 얻는 것도 없는데 불법인 줄 알면서 왜 붙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범은 미분양 아파트들의 분양 광고 현수막. 올해가 지나면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등 세금 혜택이 사라진다며 이른바 떨이 분양 경쟁에 나선 겁니다. 구청이 현수막 크기에 따라 20만 원 안팎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 부착업체 3곳을 고발까지 했지만 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매일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날 그 자리에 가봐도 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불법을 저질러도 도시미관을 해쳐도 분양만 하면 그만이라는 미분양 아파트의 상온에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정부의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로 기업들마다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공정 개선으로 연료 수급을 자체 해결하는 공장이 있어 화제입니다. 서영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대표적 악취공해 사업장이었던 펄포 공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가 오는 구전 날씨에도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국내 최초로 원료 공급에서 생산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일관화 공장을 세워 냄새의 주범이던 폐열을 버리지 않고 모두 재활용한 결과입니다. 우도칩이 원료인 펄포 공장 바로 옆에 제지 공장이 있어 배관을 통해 액상 펄포는 물론 필요한 스팀도 자체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스팀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도 생산합니다. 일관화 공장을 하게 됨으로써 펄프 공장에서 말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지고 제주 공장에서는 다시 해리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흑액으로 불리는 펄프 셀러지까지 모두 연료로 재활용하면서 절약한 연료비만 연간 500억 원, 폐열을 이용한 발전량도 5만 가구 사용 분량인 연간 30만 킬로와트로 자체 사용량의 60% 이상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한 해 14만 5천 톤이나 줄였습니다. 이런 KTX 열차가 울산과 서울을 약 750만 번 정도 왕복할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원료 투입에서 제품 배송에 이르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으로 품질과 원가 경쟁력은 물론 환경까지 개선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올 한해 울산을 되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노동계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 도입은 합의했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45년 만에 밤샘 근무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0년에 걸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내년 3월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 협력업체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113일이 걸린 합의안 도출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조가 4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 사상 최대인 1조 6,464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주간 2교대제와 비정규직 문제는 노노 갈등으로 이어져 현장 조직들이 교섭장을 봉쇄해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하였고 사내 하청 비정규직 문제가 현재도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특별협의로 분리해 교섭이 재개됐지만 노사는 접점을 좁히지 못해 비정규직 노조의 고공농성은 2달 넘게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3,500명의 신규 채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전원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파업과 충돌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채용 규모를 확대한 것은 사내 하도급 문제를 보다 조속히 해결하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불법하기는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은 노동부나 대법원의 판결을 지금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이번 주로 예정된 특별협의가 마지막 교섭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노사가 해를 넘기지 않고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모레쯤 열릴 비정규직 특별협의를 마지막으로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서 연내 타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10일 사내 하청 근로자 1,700여 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 소속 선고 공판이 열리고 2월에는 현대차 파견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이번 특별협의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 3월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1월 7일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현대차 노조가 요청한 시내버스 연장 운행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연장 운행과 관련한 시뮬레이션과 탑승객 조사, 그리고 국토부와의 협의와 시민 여론 수렴 등을 종합한 결과 연장 운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시범 시행 기간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이 기간에 출퇴근 상황을 집중 점검해 최종 판단할 계획입니다. 지난 14일 울산 앞바다에 침몰한 석정 36호 인양 작업이 내일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석정호 인양에는 2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인양을 위한 수중 조사를 마쳤고 내일부터 바지선을 설치해 부분 해체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실종자 수색 작업은 오늘도 진행됐지만 여전히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문예회관이 급여 지급과 잘못된 정산 등으로 울산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문예회관은 무용단원 A씨의 육아휴직기간 급여 796만 원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고 경비 5,700만 원가량을 신용카드 계좌로 잘못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피아노 조율 업무와 방화 관리, 홈페이지 관리 소홀 등 모두 9건이 적발됐습니다. 올해 아파트 15,000세대가 분양된 울산 지역에 내년에는 4,500세대가량만 분양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주택건설업체 190개를 대상으로 내년 공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울산에는 4,441세대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는 북구가 2,544세대, 동구가 1,897세대로 조사됐으며 분양 물량의 90%가 84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위로 전력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이 저렴한 울산은 전기 사용 대신 도시가스 이용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상현 박사는 울산은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세제곱미터당 34.3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박사는 2.15kW의 전력기를 하루 8시간 한 달간 가동하면 전기 요금은 20만 원이 넘지만 도시가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은 4만 원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인적 재난 피해가 7대 도시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임채현 전문위원은 지난해 울산은 6,806건의 인적 재난 사고로 7,865명이 죽거나 다치고 147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어서 7대 도시 중 가장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자연 재난의 경우 울산은 인명피해가 없었고 재산 피해는 11억 400만 원으로 7대 도시 중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내년 쇠부리 축제는 주민참여축제로 꾸며집니다. 북구청은 내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제9회 쇠부리 축제를 열기로 하고 전통 야철로 재현과 학술 세미나, 금속활자 전시회 등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인기를 끌었던 두드리 마을과 모형 자동차 경주대회, 정크아트 체험마당 등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울산에 거주하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 유공자 전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군의 형편에 따라 달랐던 명예수당은 월 3만 원, 사망 위로금은 30만 원으로 통일됐습니다. 울산시는 참전 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차별을 막기 위해 새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